그냥 무릎에 두고 하셔도 되고요. 이거는 알겠습니다. 옷에다가 꽂으시면 옷에다가 꽂고. 어떤 인터뷰를 해주시려나? 전혀 예상을 못하겠습니다. 오늘 4개 관련이잖아요, 맞죠? 예. 아니 사기 관련 안 하고 이건 그 한 개인 오. 이 용식에 대한 심도 있는 인터뷰를. 야, 이거 눈물 없이 되겠습니까? 이거 손수건 다들 준비하세요. 이거 지금 큰일 났네, 이거 진짜. 그렇게까지 깊은 걸 물어볼 건 아니고 이 물어봐야겠습니다. 예, 이 돌싱 아재의 이 터프한 삶에 대해서 한번 다뤄보시죠. 만약에 제작진이라면 뭘 물어보시겠습니까? 첫 질문으로. 나는 솔로 왜 지원하게 됐는지, 그리고 4개가 최근에 나왔는데 뭐 어떤 마음으로 다시 또 재도전하게 됐는지, 뭐 그런 것도 좋을 것 같고요. 그거 대답해 주십시오. 사실 나는 솔로를 처음 지원하게 된 거는 사실 제가 방송을 통해서 짝을 만난다라는 건 정말 최후의 보루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모임을 통해서 만나는 것도 해봤고, 그리고 사실 결정사도 조금이지만 한번 해봤던 사람입니다. 그 와중에서 정말 진정성 있고 조금 더 미래를 꿈꿀 수 있는 여자를 어떻게 하면 만날 수 있을까를 고민을 많이 하다가, 그때 방송에서 굉장히 질타도 많이 받고 그리고 굉장히 이슈가 되었던 전처가 정말로 이런 방송이 있으니 한번 나가보는 게 어떻겠냐, 그래서 설득을 굉장히 많이 했었어요. 오빠 한번 이거 나가봐, 그리고 아기도 있으니까 빨리 가정을 이뤄야지. 그래서 고민하다가 제가 지원을 하게 되었고, 이제 인터뷰를 봐서 정말 운이 좋게도 나는 솔로에 나가서 턱식이라는 별명과 그대자가 된 거죠. 이혼하신 분하고 그렇게 뭐 대화를 주고받는 관계가 어렵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저는 항상 이제 현재 시점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거든요. 과거에는 우리가 맞지 않아서 서로 안 좋을 수 있었지만, 그래도 우리는 아기가 있고 그 아기에 좋던 싫던 엄마와 아빠로서 있기 때문에 이제는 헤어졌지만 아기를 위해서 서로를 축복하는 관계로 가져가자, 그렇게 서로 노력을 하게 되었고 그 관계가 정립이 된 거죠. 우리 아버지 어머니 케이스를 보면은 네. 그런 관계는 쉽지 않은데요. 쉽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특이한 사람일 수 있는 것이고, 그리고 전처도 굉장히 열린 마음으로 서로 축복을 해주고 있습니다. 거의 왼수가 돼서 싸우니까 헤어지는 거 아니에요? 맞아요. 그때 당시에는 혈기왕성했지만 아기 하나만 보는 겁니다. 아기 하나만을 봤을 때 헤어진 엄마 아빠가 서로 안 좋게 지내는 것보다 그래도 서로 좋게 잘 됐으면 좋겠다, 그렇게 지내는 게 더 좋을 것 같다고 판단해서 저도 아기를 위해서라도 전처에 대해서는 그래, 그때는 우리가 너무 혈기왕성했고 우리가 부족한 점이 많았었어,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미국 같으면 동네에 살면서 자주 차담도 하는 그런 아메리칸 스타일의 이혼을 하신 거고 또 조언도 받으셨네요. 저는 사실 연애를 할 때 정말 아기가 어렸을 때는 저 혼자 키우고 있기 때문에 전처가 오히려 여자를 만나러 갈 때 나한테 맡기고 가라고 그만큼 서포트도 해주셨던 분이고, 그리고 제가 거기서 전처의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었던 부분이, 제가 나는 솔로에 5박 6일 동안 참여를 하기 위해서 아기를 돌볼 곳이, 맡길 곳이 정말 전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전처가 그때 그렇게 지원을 해줬다라는 말은 아기를 그렇게 그 시간 동안 돌봐줬다, 그걸 말하는 거였습니다. 다시 낯설사하게 나오게 된 이유는 뭔가요? 사실 텀이 굉장히 길었어요. 낯솔을 나오고 나서 거의 2년 만에 제가 다시 재등장을 한 거거든요. 그동안 사실 이미지 소모가 좋든 안 좋든 좀 많이 안 좋아진 상황이고 소모가 많이 된 상황이다 보니까 이제는 현재의 삶을 많이 살아야겠다라고 했는데, 뭐 전처가 그래도 다시 재도전을 해봐, 기회가 있으면 좀 해봐 라고 하는 생각, 그런 얘기도 있었고, 그리고 사실 저는 어떤 느낌이냐면은 이 나는 솔로라는 것으로 해서 세상에 제가 알려졌고, 약간 지금은 어떤 느낌이냐면 친정집 같은 느낌이 듭니다. 다시 한번 초대해 주시는구나. 그래도 이 방송을 통해서 내가 짝을
만나고 가정을 이루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졌던 만큼 낯설 사계에서 재도전을 한번 해보는 건 어떨까. 그래서 다시 한번 용기를 냈고 그렇게 도전을 하게 된 겁니다. 유명하게 됐다고 하는 부분을 말씀하셨는데요. 네. 그러면은 어떤 방송에 대한 갈증이 있었으면 다른 데도 막 나가시고 그럴 텐데 전혀 그런 활동을 안 하셨거든요. 네네네. 저는 사실 정말 진정성 하나로 프로그램에 참여를 했고 그게 본의 아니게 좀 웃긴 모습으로 웃긴 사람 그리고 가벼운 사람으로 많이 되어버렸는데 저는 그때 참여를 했을 때 정말 여기서 내 모든 것을 걸고 내 짝만 한 명 얻어오면 된다. 그 생각으로 임했던 것이기 때문에 그 모습이 보였고 그 이후에 좀 비슷한 플랫폼으로 해서 저에게 어그로성으로 많은 그런 제안들이 있었습니다. 사실 지금도 방영 중이고 있는 그런 프로그램에서도 저에게 섭외 요청들이 왔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컨셉이랑 맞지 않고 저는 정말 짝을 찾을 때 그렇게 해야 되지 지금 뭔가 프로그램의 이슈성을 위해서 나갈 수는 없다. 그래서 다 거절을 했었습니다. 보통 이게 네티즌들 평가에 보면 네. 진정성이 있고 그 자기 주관이 뚜렷하다, 철학이 뚜렷하다 그런 말을 많이 하거든요. 네네. 그런 말을 들었을 때 이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래도 그 부분은 정말 저를 잘 봐주신 것 같아요. 감사한 부분입니다. 진정성 없고 너무 가볍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시거든요. 그 와중에 진정성 있고 자기 주관이 있다라고 말씀해 주시면 정말 감사합니다. 저는 그 부분을 왜 감사하게 느끼냐면은 저는 여기 프로그램에서 좋은 이미지만 보이기 위해서 또는 정말 단기간에 연애를 하기 위해서 이 프로그램에 임하는 것이 아니라 나와서 현실 세계에서 정말 맞는 사람을 만나고 싶은 목적이 있거든요. 맞는 사람을 만나서 저뿐만 아니라 애기와도 함께 어울릴 수 있는 그런 사람을 만나려다 보니 저는 제 주장을 해야 되는 겁니다. 제가 만나야 되는 짝은 이런 부분이 맞춰져야 되는 것이고 그게 아니라면은 저는 거기서 그만해야 된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제 주장을 확실하게 어필을 하고 그리고 할 수 있는 최대한으로 유혹을 하려고 노력을 했던 겁니다. 이혼하고 난 후부터 어떻게 하면 내가 좋은 가정을 이룰 수 있고 나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고 그리고 내가 원하는 짝은 어떤 사람일까에 대한 고찰을 계속해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스윗한 남자 되는 건 사실 쉽습니다. 프로그램에서. 하지만 제가 정말로 유지 관리할 수 있고 계속 만날 수 있는 여성을 찾기 때문에 때로는 고집스러워 보일 수도 있고 때로는 제가 너무 말을 많이 할 수도 있고 때로는 너무 그렇게까지 해야 되나라고 볼 수는 있겠지만 저는 그 주장을 해야 됐고 또 많은 고찰 안에서 나는 이런 여자를 원해가 만들어진 거죠. 좀 가면을 써서 이익을 보는 게 편할 때도 있을 텐데 그렇게까지 다 드러내야만 올바른 최상의 배우자를 만난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 건가요? 그렇게 하시려고 이유가 뭔가? 저도 사실은 그 생각을 왜 안 했겠습니까? 저도 가면을 쓰고 이번에는 이미지 메이킹을 하고 와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저도 사실은 꽤나 시뮬레이션을 많이 돌리고 이렇게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당연히 하죠. 저도 한번 해봤으니까. 그런데 저라는 사람 자체가 진정성의 끝판왕이다 보니 사실 그 상황이 다다랐을 때 그냥 저의 나이브한 모습이 그대로 나오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첫째 날이 가지도 않고 그때 그냥 내버려 두자. 언제 내가 그렇게 이미지 관리했다고. 그래, 나도 여기서 최선을 다하고 거기서 그냥 여론은 그냥 그때 심판 받으면 되겠다. 괜찮다. 여기서 한번 할 수 있는 내 마음 가는 대로 해보자. 그게 저의 모습이었습니다. 4월 10일 방송 때 마지막에 거의 드라마의 한 장면처럼 폭포수 같은 대사들이 서로 주고받아줬거든요. 예. 말하기 싫어? 지금 말고 이따가 하면 안 돼. 뭐 때문에? 생각 정리에 대한 부분인 걸까? 가공하지 않고 그대로 나오면 좋겠어. 있는 그대로. 일단 생각하고 나중에 만나자. 우리 보민 씨 한 얘기대로 이따 만나자. 나 이런 연애는 힘들어.
이거는 진짜 스타일이 안 맞는 네네. 거야. 이거는 오늘이 끝이라도 좋아. 말해줘. 너 아니야. 너 무서워. 너 그만 만나고 싶어. 오케이. 봐봐. 무엇이든. 이 기세 뭐야 이거? 알렸네. 나 좋은 사람과 시간 보내고 싶어요. 그 다시 그 시간에 간다 하더라도 뭐 변함없습니다. 표현 없으세요? 후회 전혀 없고 그게 포인트였는데 그때 조금만 좀 이렇게 쓱 넘어갔으면 네네. 국가 시랑도 잘 될 수 있지 않았을까요? 아, 저는 사실 4계에서 그 장면이 정말 명장면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저의 입장에서는. 그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그분과 더 이상 안 갈 수 있었다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그 부분에 굉장히 의미를 두는 이유는 남녀 사이라는 게 저는 사실 스윗하려면 정말 스윗하고 개구지려면 정말 개구지게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뭔가 이슈가 생겼을 때 그걸 어떻게 해결해 나가느냐, 그리고 정말 이 사람이 나와의 대화에 적극적으로 임할 수 있는지를 많이 보는데, 거기서 저는 아, 이분이 저와는 결이 맞지 않구나를 판단할 수 있었기 때문에 시청자분들이 저를 욕을 할 수 있고 아니나 다를까 너는 그렇구나라고 볼 수 있다라고도 생각합니다. 하지만 괜찮습니다. 저는 원래 그런 사람이고, 그리고 그 과정은 꼭 필요했습니다. 만약에 나가서 현실 삶에서 그런 장면이 나오고 그리고 거기서 쉽게 헤어져 버린다면은 저는 너무너무 슬펐을 것 같습니다. 20대였다면은 되게 단점에 모두 좀 꾹 참고 네네. 잘 원만한 관계를 가잖아요. 네네. 젊었을 때는 어떠셨습니까? 젊었을 때는 오히려 더 별로였을 것 같아요. 저는 젊었을 때는 사실 제 잘난 맛에 사는 게 있었거든요. 이혼을 기점으로 보면은 사실 저는 뭐 나는 이것도 괜찮고 저것도 괜찮은 것 같은데 라는 그런 좀 약간 자신감이 넘치는 사람이었었고, 이성을 만나는 데 있어서 크게 어려움은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안 맞네 하면은 그러면 다른 사람 쉽게 만나다 보니까 이렇게 열심히 노력을 하지 않았었던 것 같아요. 그 말은 그렇게 아쉬운 소리를, 그렇게 안 좋은 소리를 하지도 않았다라는 거죠. 그러면 4월 10일 그 명장면 때랑 네. 더 심했다는 얘기인가요? 그러면? 아니요. 더 그냥 없었겠죠. 그냥 좋은 사람이기만 했던 거죠. 왜 이렇게 됐냐면은 정말 진정한 짝을 찾기 위해서 열심히 모색하는 과정인 거죠. 지금 현재의 모습에서 다시 이런 촬영을 한다 하면은 당연히 똑같은 걸 보일 것이고, 예전 같았으면은 그래 가라 이렇게 했었을 것 같습니다. 명장면을 탄생시킨 이후 그 네네. 다음 날 네네. 아니 그 와다에서 우셨잖아요. 예. 어떻게 네. 된 영문입니까? 그때 야, 이거 우리 연프라는 것이 사실 참 그렇습니다. 이게 사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게 저는 저대로의 그런 감정선이 있는데, 우리 제작진님들께서 보셨을 때, 작가님들이 보셨을 때, PD님들이 보셨을 때, 쟤는 저래서 우는 거겠구나라고 판단을 하실 수 있고, 그게 프로그램에 녹아들어가고 또 MC를 통해서 미련이 많이 남았구나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제가 그때 정말 솔직한 마음을 말씀드리면은 그 영식의 말을 그대로 따라가면 돼요. 아기가 너무 보고 싶었고 강아지가 너무 걱정됐던 제 마음이 있었어요. 저는 사실 그때의 시점은 국화님과의 관계가 끝났다는 것에 대해서 정말 후련했습니다. 사실 그때가 이제 밤에 늦게 트러블이 있기 전에도 사실은 저는 이분이 왜 이렇게 커뮤니케이션이 잘 안 되지라는 생각을 계속 가지고 있다가 이제 그냥 터진 상황이었고, 그게 정리가 깔끔하게 되고 난 후는 내가 다음 행선지를 정했구나라고 해서 굉장히 마음이 가벼워진 상황이 된 거거든요. 아기가 많이 보고 싶고 빨리 가서 밥이라도 해주고 싶다라는 생각이 되게 많이 드는 생각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못난 아빠 만나서 너무 미안하다, 그 마음이 울컥 나오면서 눈물이 나왔던 겁니다. 자녀 때문에. 네네네. 따님이 이제 나이가 더 들면 결혼을 할 텐데 어떻게 조언해 주시겠습니까? 배우자 선택은 이렇게 해라. 사람을 먼저 보라고 하겠습니다.
이 사람이 어떠한 배경을 가졌고 어떠한 외모를 가졌고 보다 이 사람의 마음 됨됨이와 정말 진정성 있는 사람인지, 그리고 너도 이 사람에 대해서 정말로 사랑하고 서로와 서로를 도와가면서 협력할 수 있는 관계가 있는지, 그런 사람이라면 아빠는 다른 거 보지 않고 너의 의견을 존중하겠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그 됨됨이를 먼저 볼 수 있는 사람이었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따님은 누굴 더 많이 닮았습니까? 아빠를 많이 닮았어요. 아빠를 많이 닮았어요. 이게 아빠가 특징적인 부분이 있으면은 그걸 닮아가는 것 같은데, 저는 사실 처음에 제 전처가 아기를 이제 초음파 사진을 가졌을 때부터 이건 내 딸일 수밖에 없겠구나라고 느꼈었습니다. 제 입술이 이렇게 부리처럼, 새 부리처럼 이렇게 생겼는데, 그걸 초음파 사진부터 보였고, 그리고 태어났을 때부터 입술 모양이 또 비슷하고 눈 모양도 비슷하고, 그래서 아, 정말 내 딸이구나. 외모 말고 성격은요? 성격도 닮았어요. 저는 그래서 이 친구가 다른 사람들은 이해를 못 하더라도 저는 얘가 왜 심술이 나 있고, 얘가 왜 기분이 안 좋고, 얘가 왜 말을 안 하고 있고, 그걸 알겠더라고요. 정말 신기한 경험입니다. 따님에 대한 사랑이 커서 네. 따님 결혼할 때 우실 것 같은데. 저는 지금도 그게 검증이 됐어요. 딸 얘기만 할 때마다 이게 눈물 버튼이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이번에 알게 됐어요. 저는 사실 우리 낫솔, 그리고 나는 솔로 사랑은 계속된다, 이걸 촬영을 하면서 저에 대해서 정말 많이 되돌아보는 시기가 됐어요. 저는 낫솔에 나왔을 때 저는 그 말을 했어요. 여자 앞에서. 나는 여자 앞에서 울어본 적이 없다. 여자 때문에 울어본 적이 없다. 사실 그건 맞거든요. 여자 때문에 울어본 적은 없어요. 그만큼 냉정하게 살아왔었고. 그런데 아기를 가지게 되니까 아기를 생각하면서 너무 측은한 마음, 아빠가 어떻게 보면은 뭔가 칭찬받고 뭔가 너무 멋진 아빠의 그런 걸 못 주다 보니까 미안한 마음이 항상 있어요. 그래서 우리 아기를 생각하면 항상 미안한 마음과 측은한 마음 때문에 눈물이 왈칵왈칵 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는 저도 알게 됐어요. 아, 나의 울음 버튼은 아이고, 그리고 정말로 나에게 아이는 정말 중요한 부분이구나, 그것을 또 알게 됐습니다. 따님이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멋진 아빠라고 아버지라고 생각할 것 같네요. 맞아요. 정말 웃긴 이야기인데, 학교에 가서 예전엔 그러지 않았거든요. 3학년이 되니까 아기가 자랑을 해요. 우리 아빠 나는 솔로 나오는 사람이라고. 지금 현재 방영이 되고 있고, 그걸 친구하고 얘기를 해서 그 친구는 보지 않지만 친구의 부모님이 보고 있다, 그렇게도 알게 되고, 학교 선생님도 알게 되고, 이제는 예전에는 사실 말을 해도 몰랐었는데 이제는 입단속을 좀 시키고 있어요. 아, 그런 말 하지 마라. 어디 가서 그런 말 하지 마라. 그렇게 얘기는 하고 있어요. 아니요, 아버지 닮은 거 맞네요. 아주 그냥 개방적이고 화끈하네요. 아니에요. 아기는 사실 되게 소심한 편인데, 지금은 약간 아빠가 어디 가나 사람들이 알아보고 사진도 찍고 막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게 익숙해지다 보니까 아기가 이제 그냥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자기한테는 또 신기한 경험이긴 하니까 그걸 학교 가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서 아빠에 대한 얘기를 하게 되는 거죠. 반드시 짝이 있어야 되겠다고 그렇게 각오를 가지고 짝을 찾는 이유가 뭔가요? 저 역시도 그냥 아무나를 만나서, 또는 그냥 어느 정도 맞는 사람을 만나서 같이 사는 것은 불행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 말은 저 혼자 아기를 키우면서 사는 것도 충분히 행복하다기보다도 그래도 살아갈 수는 있겠다, 크게 불편함은 없다 정도의 스탠스거든요. 그런데 저희 아기는 항상 아빠한테 부탁을 해요. 아빠, 나도 엄마가 있었으면 좋겠어. 그게 저의 마음을 너무 아프게 했고, 그래서 내 딸이, 정말 소중한 내 딸이, 나는, 아빠는 이런 삶을 안 살아봤지만 내 딸은 정말로 힘든, 엄마도 없는 그런 삶을 살고 있구나. 그리고 그러면 내가 한 번 더 아기의 엄마뿐만 아니라 정말 나의 사랑을 찾아서 다시 한번 도전해보는 게 좋겠다. 나는 어차피 얼굴이 알려진 사람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일반적인 방법으로 누군가를 만나기는 사실 쉽지가 않습니다. 정말 이 방송이라는 플랫폼에서 얼굴을 까고 내가 욕먹더라도 내 짝을 만나러 오겠다라는 사람이 있을 때 저는 거기서 저의 진정성을 보여드리고 저의 매력을 발산을 해서 그분을 모셔오고 싶은 생각이었던 겁니다. 말씀을 이렇게 잘하시고 주어 서술가 딱 떨어지는 분은 만나기 힘든데 이게 문과인가 했더니 아닙니다. 보니까 과학 기술은 지스트 네, 예. 나오셨잖아요. 석사 출신이시고요. 네네네. 아니, 이과 어느 전공을 하면 그렇게 당선됩니까? 제가 말을 잘한다고 생각한 적은 단 한 번도 없고 저에 대한 얘기를 다른 분들에게 서술을 하는 것은 전문가의 영역인 거죠. 그러다 보니 아주 유창하게 나올 수 있고 다른 제가 모르는 분야에 대해서는 저는 배우는 입장이고 말을 잘 못할 수 있습니다. 직업적인 부분도 있습니다. 사실은 직업적으로 저는 제품을 판매하고 서비스를 판매하고 제안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말 한마디를 하더라도 좀 더 효과적이고 좀 더 호소력 있게 말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같은 제품을 판매하더라도 어떻게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결과가 천지 차이로 바뀌기 때문에 저는 어떻게 하면은 메시지를 잘 딜리버리를 할까 고민을 많이 하는 사람입니다. 사실 저를 돌아봤을 때는 환경적인 부분이 굉장히 많이 영향을 미쳤다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어머니 아버지를 봤을 때 정말 티피컬한 경상도 대구 사람이거든요. 말씀을 거의 하지 않고 표현을 정말 하지 않으세요. 그런데 저는 그 환경 속에서 살아왔지만 나는 저렇게 하면 안 되겠다. 나는 좀 더 내 아이 그리고 내 사람에게 많은 표현을 하고 아니 이쁜 여자를 봤는데 왜 쉽게 표현 못하지? 그래서 유전적으로 봤을 때는 사실 저도 보수적인 부분이 좀 있는데 환경적으로 살다 보니 좀 이렇게 바뀐 것이지 않나 싶습니다. 방송 이후에 좀 불편하시거나 뭐 후회하시거나 그런 부분은 없으신가요? 너무 많이 받았던 질문이고 너무 재밌는 질문입니다. 저는 일절 후회를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후회를 한다고 해서 다시 돌아갈 수 있다면 후회를 해볼 만도 해요. 하지만 제가 지금 현재 있는 것은 그 많은 경우를 경험했고 그리고 지금 만들어진 것은 그 많은 것이 쌓여서 제가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저는 그저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회가 있고 인터뷰를 봐주시는 것도 너무 감사한 일이고 제가 빌런이 되고 정말 욕을 먹고 하더라도 저는 감사합니다. 악성 댓글도 한번 읽어보셨겠네요. 많이 읽어봤죠. 네, 지금은 사실 악플, 어떠한 악플도 가족에 관한 악플이고 뭐고 아무런 데미지가 오진 않아요. 솔직히 말을 해서. 딸이 불쌍하다부터 너무 많은 그런 모욕적인 것들이 많은데 저는 아무런 데미지가 없고 그냥 그렇구나. 참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시는구나 라고 생각하고 합니다. 가족에 대한 공격은 좀 그래도 화가 확 나셨을 것 같은데 괜찮으세요? 괜찮습니다. 또 그렇게 해서 스트레스 한번 푸실 수 있으면은 또 그것도 된 거고 그만큼 또 찾아오셔서 욕을 해주시는 것도 얼마나 애정입니까? 저도 또 나름 재밌어요. 저도 이제 보면서 또 저를 놀리거든요. TV에 나오는 저를 보면 아이고 저 바보 하면서 저도 놀리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이렇게 재밌는 캐릭터화가 됐다는 것에 대해서도 재밌게 생각하고 또 뭐 그럴 수도 있지. 스트레스 풀려면은 또 그렇게 할 수도 있지. 그렇게 생각합니다. 마지막 질문 드리겠습니다. 네. 그 영식님이 생각하는 사랑은 뭔가요? 그리고 결혼은 뭘까요? 사랑은 정말 쉽다면 쉽고 어려우면 어려울 수 있는데 정말 삶을 아주 풍요롭게 만드는 그런 윤활유 같은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사실 지금 현재 사랑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하루하루를 그냥 열심히 살아가고는 있으나 정말 재미가 있고 정말 행복할까?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행복을 좀 많이 잃어버린 것 같아요. 이런 정말 진정성 어린 사랑을 해보는 것이 정말 좋겠고 저도 잘 못하고는 있지만 항상 노력할 것이고 그리고 그것이 우리 삶을 더 윤택하게 만들고 더 나아가서 가정을 만들고 이런 국가를 만들고 우리나라를 더 튼튼하게 만드는 원동력이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결혼은 뭔가요? 결혼은
사실 안정감을 주는 툴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랑이 기반되지 않는 결혼은, 조건만 보고 하는 결혼은 의미가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사랑을 한다면 제도적으로 묶는 것이 결혼이고, 그 결혼은 정말 사랑하는 사람들만이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만저만 맞으니까 결혼을 하고 안정적으로 가져간다. 그건 결국에는 그 결혼의 무너짐을 또 느끼게 하고, 그리고 또 다른 딸과 아들들에게 상처를 줄 수 있는 것이라 생각하기 때문에 결혼은 안정성을 주는 것이 맞고, 제도적으로 묶어서 떨어지기 힘들게 만드는 툴은 맞으나 사랑이 기반이 돼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긴 시간 동안 인터뷰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유.